민사소송법 제1강을 시작해 봅니다. 저도 이 책 본 지 지금 오래됐습니다. 이제 넘기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읽어본다는 기분으로 간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 사면 일단 머리말부터 보고 목차도 보겠죠. 여기 나중에 목차 한번 보겠지만은 목차를 보면 거의 뭐 민사소송법의 목차하고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교재 목차를 보기 전에 그래도 교재라는 것이 결국은 법 조문에 민사소송법의 해설서 아닙니까? 민사소송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교재라고 볼 때 이 쉬운 교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법을 앞지를 수는 없는 것이고 법에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해설한다는 것은 법이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민사소송법이란 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를 먼저 쳐다보는 게 순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민사소송법 뭐 워낙 많아서 다 읽을 수는 없고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어떻게 조문 목차를 한번 보죠. 조문이 어떻게 생겨먹고 도대체 뭘 규정하고 있는가를 한번 봅시다. 제1편 총칙, 어디나 총칙이 있고 제1장에서 법원이 나옵니다. 법원이 민사소송을 관할하는 문제가 제1장 제1절에 나오고 제1장이 법원이고 참 이 총칙이라 그러면은 민사소송 전체 1편 총칙이니까 2편은 뭔데? 이거 한번 제끼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장 소송 절차, 이거 5절 재판, 6절, 이거 엄청 많네요. 제2편이 자 1편이 민사소송 총칙이 되고 2편이 1심입니다. 그죠? 2편이 1심이 되고 그 다음에 3편은 뭔고? 3편을 한번 봅시다. 법전 펴놓고 보는 게 빠른 것 같은데 이거 펴니까 진짜 보는데 엄청 걸리네. 3편이 상소입니다. 1편이 총칙. 그러니까 1편은 1심과 상소심에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게 총칙에 있겠죠. 그게 아마 당사자라든가 관할 문제 이런 게 거기에 다 들어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심의 소송 절차를 정하고 제3편에서 상소에는 제1장 항소가 있고 제2장 상고가 있고 제3장 항고가 있고 제4편은 이제 이거 다릅니다. 상소가 끝나고 상소와 4편 재심. 재심은 완전히 끝난 것을 다시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4편에 넣었습니다. 3편이 상소입니다. 그러니까 총칙이 있고 1심이 있고 상소심이 있고 상소심에는 뭐 항소, 상고, 항고가 있고 그게 다 끝나고 난 뒤에 새삼스럽게 다시 여는 게 재심이다 얘기죠. 4편. 5편은 이제 독촉 절차, 직업명령 같은 거 간이 절차에 5편에 들어있고 6편은 뭐 공시채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민사소송법은 총칙이 있고 전체적으로 공통되는 총칙이 있고 1편이 1심 그 다음에 2편이 1심인가요? 3편이 상소 4편이 재심 뭐 이런 순서로 간다. 그런 순서로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세부 목차도 좀만 더 봅시다. 이렇게만 보고 가려니까 그러네. 이거 정말 많아서 죄송합니다. 뭐 할 수 없이 민사소송법이 긴 거지 내가 죄송할 일은 사실은 없죠. 그죠? 민사소송법이 많은 거 아니에요. 자, 제1장 법원 1절에서는 관할을 따집니다. 제1장 법원에서는 관할이 문제가 되고 법관 등의 뭐 재적 기피 회피 이거 별로 안 중요한 건데 넣어놔서 어쨌든 제2장이 당사자입니다. 1장이 법원이고 2장이 당사자. 이게 뭡니까?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이죠. 소송의 주체들이죠. 소송의 주체와 객체가 결국 문제가 되는데 소송하는 사람들이 소송의 주체고 소송에서 그 심판 대상으로 다뤄지는 게 소송의 객체고 그걸 이름하여 소송물이라 그러는 거고 일단 처음에 소송을 누가 할 건지 법원과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당사자에는 보면 제1절 당사자 능력과 소송 능력이 나오고 제2절 공동소송 여러 사람이 하는 게 이제 공동소송인데 이 쉬운 교재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공동소송을 뒤로 뺐습니다. 왜? 한 1대1로 붙는 원고 피고의 싸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나면 거기 인원수가 여러 명 생기더라도
그건 이해하기 쉽다. 이렇게 해서 이 교재에서는 뒤로 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할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소송 참가, 소송도 막 도중에 이 새로운 사람들이 막 등장해가 소송에 몰려들고 참가하고 이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 대리인, 실체법에 대리인이 있듯이 소송에도 소송 대리인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3장은 소송 비용 문제, 돈 안 내고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소송 비용의 담보, 소송 구조.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이 소송 절차인데, 이 소송 절차가 총칙에 들어있죠. 지금 아직 1심 안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 변론, 이것은 1심과 상소심 모두에 공통되는 변론이다 이런 얘기죠. 변론 절차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문심리위원 뭐 도와준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일 기관 문제, 민법에도 기관이 있는데 이게 민소송에서는 이게 지금 절차법이기 때문에 기일 기관이 특히 중요해서 여기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송하려면 우편물 보내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송달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절 재판, 이 재판도 총칙에 있는 재판이니까 이게 지금 1심과 상소심에 공통되는 재판 문제가 여기 규정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화해 권고라는 게 중간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송 절차가 진행되다가 중단 중지될 때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가 있고, 여기까지가 이제 공통 절차고, 그 다음에 이제 제1심의 절차가 나옵니다. 1심의 절차는 상소심의 절차와 특색이 뭐 거의 준용됩니다. 1심 공통되는 것도 있고, 근데 1심은 조금 공통되는 절차와는 좀 다르겠죠. 하여튼 뭐 1심의 절차가 또 별도로 소재기부터 변론과 그 준비부터 증거, 증거 1심에 나옵니다. 이것도 사실은 뭐 공통되는, 상소심까지 공통될 거라 보는데, 어쨌든 1심에 증거가 나오고, 증인신문, 감정, 서증, 검증, 그 다음에 당사자 신문, 그 밖에 증거, 뭐 이렇게 증거 보전, 하여튼 복잡합니다. 재소전 하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소편은 보지 맙시다. 자, 이런 정도로 구성이 된다. 이게 이런 절차가 민소송의 절차라는 거. 이제 우리는 이 공부하면 복잡하죠. 이 세부 규정들을, 이 목차만 봐도 이렇게 많은데, 이 세부 규정을 다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아마 강약 조절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한참 보다 보면 그렇게 민법 전문 그 많은 것도 봤는데 이거 뭐 별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법에 비하면 별게 아니죠. 자, 이 정도 봤고 이제는 교재의 목차를 한번 봅시다. 교재의 목차는 대략 봅시다. 이거 갖고, 근데 책 펴놓고 이거 개요를 안 보고 막 들어가면 정신없죠.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이 잽잽을 날리면서 뭐가 있나 한번 살펴야 됩니다. 목차 차례를 한번 보시죠. 앞에 차례 보면 제1편 총론 해가지고 제1장 민사소송이 있고, 한 장 넘기면 제2장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이 뭐냐, 민사소송법이 뭐냐, 서론을 펼치다가 이제 제2편 들어가면서 이제 소송의 주체가 나옵니다.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1장 법원은 이제 심판관들이고, 한 페이지 넘기면 제2장 당사자가 나옵니다. 원고와 피고.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당사자. 누가 싸우냐 이거죠. 당사자 문제를 하고 나면 이제 한 장 넘겨서 제3편 1심의 소송 절차가 나옵니다. 제1장 소송의 개시, 소재기와 피고 답변. 그리고 한 장 넘기면 제2장 변론. 어떤 식으로 심리하냐, 어떤 식으로 조사하고, 어떤 식으로 다투고, 절차의 핵심이 변론이죠. 자, 변론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고, 한 장 넘기고, 한 장 넘기면, 아니다. 제3장, 2장 넘기면 증거가 나옵니다. 증거 문제도 중요한 문제죠. 증거가 나오고, 이게 뭐, 변론이 진행이 되고, 증거를 제출하고 어쩌고 하면 뭐, 한 장 넘어가서, 제4편 드디어 소송도 막바지에 와서, 소송 종료되는 문제를 다룹니다. 제1장 총설, 제2장은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당사자가 종료시킬 수 있고, 제3장 종국 판결에 의한 종료, 판결을 해서 종료시킬 수도 있다. 이런 감이 잡히죠. 한 장 넘기면 5편 병합소송. 그렇죠. 앞에서 1심에 이제 1대1로 싸우는 문제를 다 다루고 난 다음에 병합소송 문제가 나옵니다. 제1장은 병합 청구소송, 청구의 복수, 이게 나오고, 한 페이지 넘기면 제2장에서 다수 당사자 소송, 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 문제를 다룹니다.
1대1로 싸운 걸 다 달아서 기본을 익히면 이제 여러 개를 합치는 문제를 뒤에서 다루죠. 요게 조문하고는 아마 순서가 조금 뒤집어져 있을 겁니다. 조문에서는 당사자의 다수 당사자를 당사자 규정할 때 같이 집어넣어 놨을 거고, 이수영 교수님은 이 부분을 뒤로 빼가지고 1대1 싸우는 거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기본을 다 익히고 난 다음에 이거 익혀라 라고 뒤로 뺐습니다. 그 이수영 선생님이, 교수님이가 선생님이가 잘 요새 연세가 많으신 것 같고, 뭐 여기 머리 말고 그 부인 돌아가셨다 그러대요. 예, 연세도 많으신 것 같고, 어쨌든 예, 이 뒤로 뺐습니다. 잘 뺐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이제 6편 상소심 절차, 제1장 총설이 나오고, 제2장 항소가 나오고, 제3장 상고가 나오고, 제4장 항고가 나오고, 한 페이지 넘어가면 제7편 재심 절차가 나오고, 제8편 간이 소송 절차. 민소송이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됩니다. 감이 안 잡히면 목차를 한번 더 읽거나 조문 목차를 한번 더 읽어가지고 계량 뭘 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감을 잡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저는 목차를 다시 펼쳐가지고 자, 이제 강의 순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민사소송법을 보는 사람 보는 자격증 시험이 많죠. 변리사, 변호사, 법원행시, 그다음 법원공무원, 또 제가 다 파악을 못했는데 많은 것 같아요. 민사소송법 치는 자격증 시험이. 근데 이제 제가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몇 개 풀어보니까 특히 법원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 보니까 굉장히 그 실무적인 것들을 다뤄요. 근데 법무사 시험은 뭐 그 송달이니 뭐니 법원 공무원들이야 송달해야 되니까 송달 문제가 그렇게 중요해서 구석구석이 내는지 모르지만 법무사 시험 칠 사람들은 송달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뭔 송달을 해. 소장 제대로 쓰고, 예? 재판 절차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판결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만 파악을 하면 되는 사람들이죠. 변호사라 한들 뭐 송달하러 갑니까? 송달 받기만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이게 자격증 시험이 뭐냐에 따라서 강조하는 부분이, 빈출되는 부분이 달라지는 걸로, 그 직역의 특색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걸로 보여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제가 기준을 잡을 수가 없죠. 잡을 수가 없는데, 저는 제가 법무사니까 법무사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잡아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자, 이제 교재를 한번 펴보세요. 교재를 펴보시면 차례에서 다시 봅니다. 제가 이 쉬운 민소를 차서 독학을 했어요. 10번 이상 읽었다 그랬죠. 달달 깼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다 까먹었고요. 지금 나이 좀 먹었습니다. 제가 지금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처음 읽었을 때 저는 머리말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몇 번씩 그래 읽고 나니까 막판에 이제 시험 칠 때, 숙달이 되고 난 다음에 시험 칠 때 이제 알죠. 빈출이 어디 된다는 거 알죠. 사실 당사자부터 뭐 공동소송, 기판력, 소송물 뭐 이런 부분이 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간은 없지. 예? 2차 시험 임박하면 시간은 없지. 민법도 봐야지. 다른 과목 봐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 100페이지. 물론 제가 10번 이상 읽었을 때는 이거 한 일주일이면 다 읽었어요. 뭐 나중에 완전 숙달되면 처음부터까지 쫙 읽어도 한 일주일 정도? 열흘 안 걸렸던 걸로 처음 읽을 때는 많이 걸렸지만요. 완전히 몇 번 읽어 숙달되면 뭐 쭉쭉쭉쭉 넘어갑니다. 뭐 여기 별거 없고 이렇게도 넘어가고, 예, 눈두덩이 팍팍 찍고 넘어가면 얼마 안 걸려요. 처음 읽을 때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제가 시험이 임박하면 어떻게 했냐. 차례부터 펴줘요. 총론에서 민사소송. 이 처음에는 다 읽었습니다. 몇 회독 할 때까지. 근데 몇 회독 하고 나면 뻔한 얘기예요. 넘겨버렸어요. 넘기고. 제2장 민사소송법, 넘어가. 여기서 뭐 시험 나오겠어? 이러고 넘기고. 예, 별 얘기 없어요. 그냥 이제 소개하는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제2편 소송의 주체, 법원. 예, 이 법원, 이 부분도 뭐라도 좋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거 다 처음 읽을 땐 다 읽었어요. 몇 번 읽었어요. 읽고 난 뒤에 이 시험 중요도나 이게 별로 떨어진다 싶어갖고, 깔끔 뭐 나오면 틀리지 뭐 사실 틀리지도 않아요. 왜냐면 몇 회독 했는데 이거 안 본다고 틀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확 남기고, 제가 가장 이제 다급할 때, 막 시험 내일 모레다 임박했다, 큰일 났다, 이거 민사소송법 한번 읽고 가자, 이렇게 될 때 뭘부터 봤냐 하면은, 2장 당사자, 거기부터 봤어요. 사실 법원보다 더 중요한 게 제2장 당사자입니다. 소송 주체 중에. 예? 당사자가 누구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제1심의 소송 절차, 변론이
소송이 어떤 절차를 따라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특히 가다 보면 뭐 소송물 이런 거 나오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소송 요건도 중요하고, 예, 이 중요한 투성이가 뒤로 핵심 중간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2장 당사자 원고 거기서부터 읽었어요. 예, 거기서부터 끝까지 쭉 읽었죠. 앞에는 확 제끼고 시험 치러 갔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교재를 처음 다시 또 보니까 1편 총론 처음부터 읽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일단 제가 너무 지겨워요. 여러분들은 처음 읽는 분들은 앞부분은 처음에 자꾸 이해하려 하지 말고 가볍게, 당사자 나올 때까지는 가볍게 읽어 나가면 돼요. 예, 그렇게 읽고 당사자부터 눈에 힘 빡 주고 이제 예, 물론 제가 이거 달달 깼다 할 때는 서론이고 뭐고 다 읽어버렸어요. 지금 내가 이 가볍게 넘겨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조차도 저는 빠꼼하게 다 읽었어요, 솔직히. 예, 그래 읽어놨으니까 더 안 읽어도 되지 뭐, 그런 정도까지 갔었는데, 여러분도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 저는 독학으로 10회독을 넘겼는데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 이 강의를 제가 안 들어봐가지고 강의를 듣고 공부하면은 10회독 중에 독학하는 사람이 10회독 할 때 몇 회독을 줄일 수 있을까? 예? 독학자가 10회독 할 때 도달하는 수준에 도달하려면 강의를 듣고 하면 5회독으로 가능할까? 7회독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해보는데 답이 안 나와요. 왜? 저는 강의를 안 들어봐가지고, 강의를 들었을 때 몇 회독을 줄일 수 있나 제가 몰라요. 답을 몰라요. 예, 답을 모르는 거고, 예. 어쨌든 여러분이 이거 자주 읽으셔가지고 앞부분도 뭐 좋은 거 시험 별로 안 나온다 하더라 이래가지고 확 제끼지 말고 아예 안 보고 그러지 마세요. 보세요. 책을 사놓고 처음까지 다 봐야지.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예. 그리고 시험에 또 반드시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관할 문제 같은 건 나올 수도 있죠. 왜 안 나와요? 자,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다시 시작한 입장에서 처음부터 제1장 민성,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여기서부터 하려니까 제가 너무 일단 진이 빠져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제가 순서를 이제 132페이지 제2장 당사자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여기서부터 끝까지 갔다가 글쎄요, 조회수가 좋고 힘이 나면은 거꾸로 돌아왔어요. 또다시 이제 민성 1장부터 요 당사자까지 도착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2페이지부터 131페이지를 저는 나중에 강의하겠다라고 해놓고, 예, 조회수 안 나오면 농땡이 제가 안 해버릴 수도 있고, 조회수 잘 나오고 좋으면은, 이거 찜찜하네. 다 읽자 하고 또 그 부분도 맨 뒷부분에, 여기서부터 당사자부터 끝까지 읽고, 이 조회수 좋네. 기분이 싹 좋아지면, 앞에 서론도 읽읍시다. 챙겨놓으면 좋죠. 이러고 제가 할 거고, 조회수 안 나오고 하면 지쳐갖고, 중요 부분 다 했습니다. 아이고, 지쳐신다고 전 도망가고, 그렇게 하려고. 어쨌든, 예, 이런 방식이, 독학한 사람은 처음부터 읽지만, 지금 볼 때는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130페이지 정도를 축지법으로 넘어온 다음에, 가장 중요한 당사자부터 힘을 빡 줘가지고 공부하는 게 어쩌면, 나쁘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자꾸 뭘 빼먹고 가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런 거지. 여기서부터 읽고 나중에 돌아가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나가봅시다. 나가보고, 제가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쉬운 교재 한 글자도 빼먹지 말고 꼼꼼하게 읽고 여러 번 읽어서 숙달시키면 민사소송 해결된다고. 저는 여러분이 그 읽는 것만 도와드리고 도와드리는 사람일 뿐이라고. 예.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민사소송법 1강 조문도 받고 교재 목차도 받고, 자, 같이 읽어날 준비는 거의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제2장 당사자부터 132페이지부터 시작해 봅시다.